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코로나19의 29번째 확진 환자가 오늘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1일 확진자 발표 후 닷새 만에 추가 확진인데 이 환자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방문한 병원 응급실에서 15시간가량 머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첫 소식 김민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29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29번째 환자는 80대 한국인 남성 A씨로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해외 방문 이력은 없습니다. A씨는 어제 흉부 불편감을 호소해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심근경색이 의심돼 진료를 진행하던 도중 영상검사에서 폐렴이 발견됐습니다. 이후 의료진의 판단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했고 오늘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자는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입니다. 보건당국은 A씨의 동선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부터 오늘 새벽 2시쯤까지 약 15시간가량 병원 응급실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병원 응급실은 폐쇄됐고 병원 의료진과 환자 등 접촉자 파악이 진행 중입니다. A씨는 응급실을 찾기 전 의원 2곳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환자의 접촉자도 아닌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현재까지 감염 경로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선별검사를 확대하고 또 선제격리나 하는 그런 전반적인 대응을 강화하는 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CCTV 분석을 통해 29번째 환자의 정확한 동선 파악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임시생활시설에 머물던 1차 귀국 우한 교민들이 어제 퇴소한 데 이어 2차 전세기로 귀국한 교민 334명이 오늘 오전 아산에서 모두 퇴소했습니다. 양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시생활시설에서 지내던 우한 교민들을 태운 버스들이 경찰 인재 개발원을 나섭니다. 지난 1일 중국 우한에서 2차 전세기 편으로 귀국한 교민들입니다. 오늘 퇴소한 인원은 우한에서 들어온 교민 333명과 우한에서 온 자녀 2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에서 자진 입소한 아버지 1명까지 모두 334명입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잠복기인 2주일을 생활한 뒤 퇴소 전 실시한 최종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아산 시민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나서는 교민들을 기쁜 마음으로 환송했습니다. 좀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다 같은 교민 동포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발할 건 없고 가서 여기서 떠났어도 아산시를 잊지 않고. 아산을 떠난 교민들은 5개 권역으로 분산해 자신의 집이나 친척집, 숙박업소 등에 머물 예정입니다. 정부는 교민들에게 위험 증상은 없지만 만일에 대비해 자치단체에서 2, 3회 전화통화 등 추가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인재 개발원에서 교민을 지원하던 정부 합동지원단은 폐기물 소각과 반격을 마치고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퇴소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양민호입니다. 일본 요코하마항에 발이 묶인 크루즈선에서 오늘도 감염자가 70명이나 나오면서 확진자가 350명을 넘었습니다. 일본의 이해 못할 대응에 대해서 세계 각국은 직접 전세기를 보내서 자국민을 귀국시키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크루즈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0명이 또 나왔습니다. 가토 후생 노동상이 NHK 토론방송에 출연해 밝힌 내용입니다. 이로써 전체 확진자는 355명, 아직 2,500여 명은 검사조차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これまでとは状況は異なっている。特に高齢者と基礎疾患のある方、適切なタイミングで受診をしていただく。 상황이 악화되자 크루즈선에서 자국민을 구출해 오겠다는 나라들도 늘고 있습니다. 미국인 승객 380여 명을 데려오기 위한 전세기 2대가 이르면 오늘 밤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캐나다와 홍콩, 타이완 등도 전세기 투입 일정 등을 일본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한국인 이송에 대비해 당사자 의향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한국인 승객과 승무원 14명 가운데 11명이 일본 거주자여서 실제 이송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크루즈선을 포함한 일본 내 전체 확진자 수는 이제 400명을 돌파했습니다. もう日本の中でいつどこでも
起こってもおかしくないというような意識でそれを受け止めていくべきだと思います。 아베 총리는 오늘 감염증 전문가들을 총리 관저로 불러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중국에서는 전반적으로 확산세가 둔화되는 분위기지만 아직도 2억 5천만 명이 고향에서 대도시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확산의 고비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해온 중국인들이 잇따라 연락이 끊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최영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확진 판정 기준을 바꾼 뒤 15,000여 명까지 치솟았던 중국의 신규 확진자는 사흘 만에 2,000명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만 위중한 환자가 여전히 많아 사망자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후베이성을 제외하면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로 내려가면서 12일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6만 8천여 명, 사망자는 1,6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농촌에서 일자리가 있는 도시로 이동할 인구가 여전히 2억 5천만 명이 남아있어 방역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이달 말까지 1억 2천만 명이, 다음 달 이후 1억 3천만 명이 돌아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철도 좌석의 절반만 판매해 승객 간의 간격을 벌리고 객실끼리 서로 격리하는 등 이딴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선 당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한 사람들이 잇따라 실종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시진핑 주석을 공개 비판한 글을 작성한 칭화대 법대 쉬장룬 교수가 SNS 계정이 차단되고 수일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쉬 교수는 다른 지식인들 수백 명과 최근 전국 인민대표대회에 표현의 자유 보장 등 5대 요구를 수용하라는 온라인 청원에도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는 우한 현지에서 실상을 고발하던 시민기자 천추스가 강제 격리당했고 우한에서 사망자가 속출하는 모습을 담아 유명해진 팡빙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이번 겨울 미국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지금까지 약 1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AP통신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이번 독감 시즌에 최소 2,600만 명이 감염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망자는 대략 14,000명으로 추정됐으며 이 가운데 최소 92명은 어린이로 알려졌습니다.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약 2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잠시 후 5시 반쯤에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회의 결과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전에 기상센터를 연결해서 날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재 대설특보가 곳곳에 내려졌는데 오수진 기상캐스터 전해주십시오. 네, 내륙 곳곳에서는 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굵은 눈발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곳도 많은데요. 다만 지역적인 편차가 큽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한강을 따라 이동을 하는 강변북로의 모습입니다. 점차 날이 흐려지고 있고 이 눈발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화면에 보일 만큼 다시 눈송이가 굵어졌습니다. 여기서 서쪽으로 좀 더 이동을 하면 KBS가 위치해 있는 여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의도에서도 아까까지만 해도 눈발이 꽤 굵었지만 지금은 화면에 잡히지 않을 만큼 약하게 진눈깨비가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KBS 재난방송센터에서 송출되고 있는 CCTV 모습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대전 갑천입니다. 전 시간대만 해도 굵은 눈발이 이어졌지만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에 들면서 날이 흐리기만 합니다. 이어서 지리산 뱀사골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 많은 눈이 내려서 눈이 하얗게 덮여 있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가지가 흔들리는 모습 관측되고 있고요. 눈도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야가 답답할 만큼 날이 많이 흐리고 바람도 역시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눈발도 굵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지금 기상특보가 발효 중인 곳이 많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서는 지금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중부와 영남 내륙에서는 내일 낮까지 눈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 충청과 호남 지역은 밤까지 그리고 제주도는 모레 새벽까지도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주 산간 지역에서는 최고 3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는 가운데 충청과 호남 지역도 많게는 20cm,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서도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여기에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한파가 이어지면서 이렇게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내일 아침 출근길에 교통안전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확진된 29번째 환자는 이전 확진자와는 다른 점들이 많아서 걱정인데 앞서 보셨듯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고 방역당국이 관리하던 접촉자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감염원을 찾기 위해서 심층 조사 중이지만 찾지 못할 경우 지역사회 전파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잠시 후에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 전에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박광식 의학 전문기자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잠시 후에 회의 결과가 발표될 텐데 회의에 앞서서 정세균 총리의 모두 발언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회의에 앞서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모두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엄중한 인식하에 긴장을 유지하며 상황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정 총리는 정부가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감염 사례를 차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요양병원 같이 건강 취약계층이 머물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 최근 중국에서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되고 일본, 싱가포르에서도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주변국 동향을 면밀히 살펴서 국제사회와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을 언급을 했는데요. 개강을 앞두고 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유학생 관리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유학생들은 일반 중국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이 특별 입국 절차를 통해서 정부 방역만 내에서 면밀히 관찰하겠다는 겁니다. 유학생들의 경우 입국 후에도 14일간 대학과 지자체 그리고 방역당국 간 긴밀한 협력 체제 하에 관리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학생들이 입국하지 않고도 현지에서 학습할 수 있는 원격 수업 여건도 대학별로 점검한다는 방침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잠시 후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언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사실 잠시 주춤하는 것 같았는데 오늘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는 혹시 조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추가로 확진된 29번째 확진 환자는 여러 가지 점에서 짚어볼 대목들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해외 여행력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국내 확진자 중에서도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감염된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경우에도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로 접촉자로 관리가 되던 중 이 방역망 안에서 확인된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29번째 환자의 경우에는요,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외 여행력도 없고 확진자의 접촉자도 아니라면 이분이 어디서 감염됐는지가 관건인 건데요. 게다가 현재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설정한 사례 정의에서도 들어가지 않았던 상황이라 자칫 환자를 놓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감염원을 찾지 못한다면 전혀 예상치 못한 환자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9번째 환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 29번째 환자가 선별 진료소를 가지 않고 바로 응급실에서 어제 11시부터 오늘 새벽까지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29번째 환자는 이 해외 여행력도 없고 그리고 동네 병원에서 이 가슴 통증, 그래서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이 의심돼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겁니다.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심 없이 응급실에서 진료가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시간은 어저께 오전 11시경, 그러니까 11시경 고대 안암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오늘 새벽 2시쯤 의심 환자 단계에서 입원 치료 격리 병상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한 15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응급실 중증 구역에서 머물러서 진료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내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중간 역학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들 분석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최초 증상이 이 경미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내 감염 환자의 평균 잠복기는 한 나흘 정도로 분석됐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달 15일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28명의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확진 환자 이 28명 중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57%였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감염된 사례는 36%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유입 경로를 아직 파악하지 못한 분이 2명 정도입니다. 이 성별로 보면 남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연령별로는 50대가 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대, 30대, 그리고 40대가 각각 6명이었습니다. 한국 국적 환자는 22명, 그리고 중국 국적 환자는 6명입니다. 최초 임상 증상은 경미하거나 특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환자 중 발열이나 인후통 증상을 호소한 경우가 각각 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열감이나 목이 살짝 아픈 인후통들이 네. 많았다는 것이죠. 자, 지금 브리핑 현장을 잠깐 연결해서 듣고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수본 홍보관리반장 권준욱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수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순으로 발표합니다. 더불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함께 배석했습니다. 수어 통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브리핑은 박능후 본부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오늘 회의 결과를 설명한 후 기자분들 질문에 배석한 분들과 함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관하에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차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주간의 방역 강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학교 방역관리 대책 및 유학생 관리 방안과 사업장 방역관리 대책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2월 16일 현재 확진 환자는 29명으로 새로운 환자가 1명 추가되어 역학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29분 환자의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9명이 완치되어 건강한 상태로 퇴원하였고 이외의 환자들도 안정적인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고 지역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홍콩, 마카오에 대해서도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여 검역을 강화하고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개발 보급하여 국내 입국자의 연락처와 의심 증상의 발생 여부를 매일 모니터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국발 입국자는 2월 2일 1만 3천 명 수준에서 2월 15일 4천 명으로 70% 정도 감소하였고 항공편도 67%가량 줄어든 상태입니다. 중국 이외 제3국을 통해 코로나19가 국내로 유입된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1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해외 지역에 대한 여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였고 의료기관과 약국에 해외 여행 이력을 확대 제공하여 환자 진료 시 코로나19의 의심 환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내로 유입되는 코로나19를 조기에 찾아내고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 발생 시 기민하게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를 위한 즉각 대응팀은 기존의 10개에서 30개로 확충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1:1 전담자를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사시를 대비한 격리시설 확충도 추진 중입니다. 17일부터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신청을 받아 지원을 실시하게 되며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조사와 관련 위원회 구성도 착수한 상태입니다. 진단검사 물량을 1일 5,000명 수준까지 대폭 확충하였고 검사 대상자 기준도 확대하였습니다. 외국에서 입국한 후 이상이 있다고 직접 신고를 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의심스럽다고 의뢰를 하는 의심 환자들을 모두 신속하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매일 800건에서 1200건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 혹시 지역사회로 유입될 수 있는 코로나19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위기 요인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하여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봉쇄 관리를 하고 있는 후베이성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의 환자 증가 추이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계속 추세를 지켜봐야만 합니다. 특히 춘절 이후 대규모 인구이동이 시작된 것이 어떠한 결과를 야기할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방역관리 체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지역사회의 감염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위기 요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방역관리 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오늘 발생한 29분 환자는 감염 원인과 경로를 역학조사를 통해 추적 중이며 지역사회 발생 사례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위험과 국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현재의 방역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상시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해외 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특히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 기준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중증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와 계절 독감 표본 감시체계에 코로나19 검사를 추가하여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에 찾아내는 감시망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하여는 감염 예방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면회를 제한하고 외부인 출입 시에는 발열 등 증상이 있는지 확인한 후 출입을 허가하겠습니다. 특히 종사자들이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14일간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감염 예방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합동 점검단을 만들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이 밖에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한 방역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검토하여 중수본 회의를 거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으나 아직 코로나19 위협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외국을 다녀와서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1339 콜센터나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주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도 계속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확대 중수본 회의에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내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선내 우리 국민의 국내 이송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크루즈선의 탑승객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예정으로 음성 판정자를 19일부터 순차적으로 하선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2월 19일 이전이라도 일본 당국의 조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우리 국민 승객 중 귀국 희망자가 있다면
국내 이송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 의사를 우선 정확히 파악한 후 일본 정부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귀국 여부와 관계없이 크루즈 선내에 계신 우리 국민들께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상시 연락과 편의 제공 등 영사 조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 확대 중수본 회의에서는 사업장 방역 조치와 고용 안정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방역 조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고용 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에 새로 입국하는 외국 인력에 대해서는 입국 전후의 건강검진 등 기존의 예방 조치를 강화하면서 특히 춘절 이후 중국에서 입국하는 근로자는 2주간 휴가와 휴업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확진자 방문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차질과 수요 감소로 휴업 중인 사업장은 고용유지 지원금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관련이나 국내 생산 전환 등에 따라 생산량이 폭증한 사업장은 특별 연장 근로 신청 시 요건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한 현재 지역 사업장을 중심으로 마스크 72만 개를 배포 중이며 향후 마스크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로 80만 개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사업장 대응 지침에 과도한 방역 조치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확진 환자가 방문한 장소나 사용기구 등은 소독 후 2일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과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점 등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중수본 회의에서는 학교 예방 관리와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에 대한 방역 관리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연이어서 사회부총리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시겠습니다. 이상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논의한 유초중 등 학교 개학 대비 방역 강화 계획과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에 대한 관리 및 보호 방안에 대해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및 초중고교 개학을 대비하여 학교 방역을 강화하고 신학기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개학을 앞둔 학교는 사전 특별 소독을 실시하고 개학 이후에는 세면대, 문 손잡이, 난간 등 접촉이 많은 곳을 매일 수시로 소독하여 학교의 위생 관리를 강화합니다. 또한 개학과 동시에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위생 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에게도 학교의 위생 조치 사항과 예방 수칙을 홍보하여 불안감 해소와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학생 및 교직원 중 확진 환자가 발생하여 학교에 휴업이 필요한 경우 보건당국 및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최소 기간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학교에서 신학기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육부는 유초중고 방역 물품 등 지원에 특별 교부금 25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무부와의 자료 공유를 통해 작년 1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중국을 통해 입국한 유학생은 총 1만 9,742명, 이 중 중국 국적 학생은 1만 9,02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1월 13일부터 28일까지 중국 후베이성을 거쳐 입국한 내외국인 학생을 전수조사하였고 방문자 117명을 확인하여 14일간 자율 격리 대상으로 대학의 명단을 공유하고 관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는 없으며 지난주인 2월 12일
2주간의 등교 중지 기간은 해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월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결정에 따라 입국 후 14일간 등교 중지 대상을 중국 후베이성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였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유학 비자 소지자의 정보를 법무부를 통해 확인하고 대학에 주기적으로 공유하면서 2주간 등교 중지 대상 학생과 관련된 관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입국 예정인 유학생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는 중국 유학생의 한국 입국 시기와 입국 인원을 대학이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월 5일 교육부의 개강 연기 권고에 대하여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91.4%인 181개의 대학이 3월 개강 시기를 1주에서 2주 연기했습니다. 또한 신입생과 편입생의 휴학이 허용되도록 하는 등 탄력적인 학사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학사 조정을 안내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들의 입국 예정일과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비자 발급도 지연돼서 국내 입국이 어려운 경우 해당 대학이 학생에게 2020년 1학기 휴학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체류 중인 유학생은 원격 수업 등을 택하여 학점을 이수할 수 있으며 중국 체류 유학생들에게 다양한 온라인 수업 선택 등이 가능하도록 대학의 원격 수업 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향후 입국 예정인 중국 유학생에 대하여 교육부는 입국 시, 입국 후 14일, 그리고 14일 종료, 세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입국 단계에서 중국 체류 유학생들은 특별 입국 절차 등 강화된 검역을 거치며 입국 심사 시 유증상자는 보건당국에 의해 즉각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떠한 위험 요인도 관리해야 하므로 교육부는 유학생들이 한국에 입국한 직후부터 14일 동안은 등교를 중지하고 자신의 거처에서 외출 자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일 등교 중지 기간 동안은 기숙사 혹은 자신의 거처에서 주로 머물러야 하고 학교, 도서관 등의 다중 이용 시설은 이용하지 않도록 학생 카드 사용 제한 조치 등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학은 매일 1회 이상 해당 학생들의 상황을 점검하는 모니터링을 시행합니다. 공항에서 설치한 자가검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지 않을 경우 보건당국과 연계해 확인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직접 학생의 거처를 방문하는 등 대학과 지자체가 협조해 효과적인 조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국 유학생 전원이 입국 후 기숙사에 의무적으로 2주간 입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의 기숙사는 대학이 판단한 학생을 중심으로 활용하고 그 외의 유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거처에서 자율 관리를 받게 됩니다. 다만 교육부는 숙소에 공간이 부족할 것을 대비하여 지자체, 연수원 등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이는 중국 학생들의 입국 예정일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의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일 기간이 종료된 후에 유학생들은 건강 상태를 확인받고 학교에 정상 복귀하게 됩니다. 끝으로 한중 학생 간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이 필요합니다. 각 대학이 학교별 유학생회, 교직원, 학부모회 간의 협력 채널을 운영 중인데 해당 모임 간의 소통을 높여서 불필요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교육부는 대학의 대응 매뉴얼을 전파하고 교육부 직원들이 모든 대학의 전담관이 되어 대학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회의 결과 브리핑을 들으셨는데요. 자, 박 기자, 브리핑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학교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네. 중국 유학생들 관리를 잘 하겠다. 그리고 사업장 방역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을 내놨고요. 그리고 원인 불명의 이 지역사회 폐렴에 대해서도 이제 입원 중인 환자도 해외 여행력과 무관하게 네. 확진 검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박강 기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코로나19 관련 소식은 정규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겠고요. 지금부터는 다른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한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귀국했습니다. 그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호준 기자. 봉준호 감독이 귀국 예정이었는데 입국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나와 있는데요. 봉준호 감독이 탄 대한항공 KE018편이 방금 전인 오후 5시 32분 착륙했습니다. 지금 입국 수속 절차 등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지금 입국장 게이트에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당초 내일 귀국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정을 하루 앞당겨 오늘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국장에는 봉준호 감독이 귀국하는 모습을 담기 위해 취재진 수십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 봉준호 감독의 국내 팬분들, 또 입국한 여행객들, 승무원, 공항 관계자 등도 봉 감독의 귀국 장면을 보기 위해서 발걸음을 멈추고 기다리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 송강호 씨와 곽신혜, 바른손 ENA 대표 등 영화 기생충 제작진과 배우들은 나흘 전에 이미 귀국을 했는데요. 봉준호 감독은 시상식이 끝난 뒤 미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영화 관객과의 대화 행사와 언론 인터뷰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오늘 귀국하게 됐습니다. 앞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 기생충은 4개 부분에서 수상했습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아카데미 수상과 동시에 비영어권 영화 중에서 처음으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오는 19일 배우 송강호, 이성균, 조여정, 박수담 씨와 곽신혜 대표 등 영화 출연진 또 제작진들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아카데미 수상 기념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는 수상 뒤 첫 귀국 소감과 시상식 관련 후일담 등에 대한 얘기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 날인 2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귀국해서 오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2월 임시국회가 내일부터 열립니다. 총선을 불과 50여일 앞두고 열리는 총선 전 마지막 국회인 만큼 코로나19 등 민생 문제 대응부터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까지 다양한 현안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월 임시국회가 내일부터 30일 동안 열립니다. 모레부터 이틀 동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실시되고 오는 24일부터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지난달 취임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데뷔 무대가 될 텐데 코로나19 대응 문제점,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과 위축된 경제 상황 등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검역법과 감염병 예방법 등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각종 민생 법안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민생을 앞세운 포퓰리즘 법안 처리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야권의 정계 개편도 임시국회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세계 보수 야당들이 통합한 미래통합당이 일단 내일 출범합니다. 113석으로 몸집을 불려 제1야당을 유지하는 가운데 호남을 기반으로 한 세계 정당들의 민주통합당 역시 내일 출범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통합당이 통합을 이루면 교섭단체는 현재 2개에서 3개로 바뀌어 총선 선거구 획정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다음 달 5일 열리는데 여야는 선거구 획정은 다음 달 5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정일의 생일을 맞이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이는 설날 이후 22일 만의 공개 행보인데 코로나19 여파 속에 김 위원장의 수행단 인원은 예년보다 대폭 줄었습니다. 보도에 박민철 기자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 김정일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맞아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공개 활동에 나선 건 지난달 25일 설 명절 기념 공연을 관람한 이후 22일 만입니다.
특히 북한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가 비상방역체계 전환을 선포한 지난달 28일 이후로는 첫 공개 행보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다만 김 위원장의 정확한 참배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의 참배에는 최룡해와 박봉주, 김재룡을 비롯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간부 10여 명이 동행했습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강조한 정면 돌파전의 선봉에서 나아갈 것을 맹세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으로 비교해봤을 때 이번 참배의 수행원 규모는 예년보다 절반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전역이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올해 광명성절은 5년이나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가 아닌 만큼 별다른 행사 없이 조용히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김 위원장은 집권 다음 해인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부친인 김정일의 생일을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일요일인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눈송이도 굵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리면서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서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해안과 산간 지역에서는 강풍이 이어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바람은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눈의 경우에는 중부와 영남 지역에서는 내일 낮까지 그리고 충청과 호남, 지역에서는 내일 밤까지 눈이 이어지겠고요. 제주는 모레 새벽까지도 눈이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눈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주 산간과 울릉도독도에는 최고 30cm, 충청과 호남 지역은 많게는 20cm,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내륙 곳곳에서도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더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밤사이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내린 눈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5도 정도 낮겠고 이후에는 한파가 몰려오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영하 6도 등으로 오늘보다 5, 6도 정도 낮겠고 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또 중부지방에서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면서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앞으로 들어오는 코로나19 관련 소식도 KBS 정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